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6일 밤 8시 반입니다. 이 시간은 제가 지금 스위스의 루체른에 와 있습니다. 루체른의 시간이고 한국 시간은 7월 27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순순히 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정권을 우파에 넘기면은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이 반역적, 반헌법적, 반국가적 그런 나쁜 짓이 단죄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존도 달려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출연한 정권 중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위험합니다. 여기에 비교할 만한 정권이 없어요. 더구나 이번 대선은 이들이 부정선거를 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각성도 상당히 깊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대결 구도가, 정권을 사이에 둔 대결 구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우리 국민들은 좋은 게 좋다, 그런 골치 아픈 것은 덮어두고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지금 정권 교체론이 한 55, 정권 유지론이 40 정도로 정권 교체론이 대세가 되니까 여기에 안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착시가 생기는 거죠.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몇 달 남았습니까? 7,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7, 8개월은 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낙관론에 항상 경계심을 깨우치려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문화일보 이용식 주필, 유명한 이 기자 출신인데, 이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하다가는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저들이 한 번 더 접근하면은 대한민국이 넘어간다는 말은 북한 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전체주의, 사회주의 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생결단으로 싸워야 한다. 국민들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국민의당도, 안철수도, 최재형도, 윤석열도 그런 일종의 이 악역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 이용식 주필의 최근 칼럼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바는 제가 항상 소개를 해 드립니다. 아주 귀한 글입니다. 이념적으로 쓴 글입니다. 흔히 이념적으로 쓰면은 딱딱하다고 하는데, 과연 딱딱한지 실감이 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김일성주의로 무장한 집단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일성주의로 무장했다는 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부를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파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좋은 예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떠받드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고 국정원에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이 정권 지도부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정책은 결국 김일성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김정은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이용식 주필의 주장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일 축구 A매치 주심이 일본인이면 한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한일전의 주심과 부심이 일본 팀과 밀접하다면 어떨까? 올 9월 고려대 연세대 정기전 심판이 모두 홈팀 출신이라면,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그보다 더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진다. 중앙선관위는 주심, 선거주무부서로서 경찰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제1부심, 선거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 소속된 법무부는 제2부심에 해당한다. 선관위 구성의 편파성, 여당 실세 의원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면 여당 팀 코치였던 사람이 주심, 주전 선수 두 사람이 부심을 맡은 것과 같다. 과연 이래가지고 공정한 게임이 되겠느냐는 거죠. 중앙선관위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인 이유는 정권에 빌붙지 말라는 것이다. 선관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헌법 제114조 역시 단순한 겸직 금지가 아니라 정치 편향이 우려되는 사람은 배제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마이동풍이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하니까 뭐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우리법 연구회가 지금 대법원과 법원을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편파적인 사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 특보에 올랐던 전해주 상임위원은 그 자체로 부적격이지만은 문 대통령은 밀어붙였다. 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및 여당 추천 인사다.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여기는지 조 상임위원을 조기 퇴진시키고 내년 대선과 2021년 총선까지 관리할 새 인물을 알박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현 정권 내각은 이미 공정한 심판과 거리가 멀고 여당의 제2선거대책본부와 같은 모양새를 갖추었다. 역대 정부에서 총리와 법무행안장관 모두 여당 소속이었던 적은 없었다. 대선에 가까워지면 전두환 정부는 물론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모든 정부가 중립 성향의 전문가들을 중용했다. 외양으로만 볼 때 1960년 3.15 부정선거 직전 내각도 지금보다 나았다. 최인규 내무부 장관만 여당 의원이었고 형식적 2인자는 야당 소속 장면 부총리였으며 홍진기 법무부 장관은 탁월한 법률가 출신이었다. 현 정권은 종편 채널 등 방송을 옥죄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연주 씨 등 친정권 편파 인사들로 채웠다. 정론 신문들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단속을 핑계로 온갖 재갈을 물리려 한다. 정부 주도 금권 선거는 이미 시작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하여 야당과 태극기 무대를 이간시킬 수도 있다. 북한, 중국과 신북풍 합작도 가능하다. 더 근원적 문제는 정부 중립에 대한 인식도 의지도 안 보인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4.7 선거 직전 가덕도를 찾은 데 대해 선관위는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 직무라고 했다. 정부의 편법 선거운동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문 대통령은 전방위 관권선거 체제를 갖춰놓고 입으론 공정선거를 외칠 것이다. 야당은 기댈 언덕도 없다. 행정, 입법, 사법부는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오부 모두 정권에 장악됐거나 휘둘린다. 마지막 수단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집회인데 코로나 사태로 불가능하다. 이처럼 모든 환경이 3.15 부정선거 때보다 훨씬 더 불리하다. 당시 정부는 관권선거를 부끄럽게 여겨 몰래 하려 했고 정부 내 반대도 많았다. 언론
역시 정부 기관지였던 서울신문을 빼고 모두 앞다투어 관권 선거를 파헤쳤다. 지금은 자발적 의용 매체가 훨씬 많아졌다. 이런데도 야권은 느긋하다. 탄핵 직후에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득표율 41.08%보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득표가 52.2%로서 훨씬 많았던 만큼 분열만 없으면 이긴다는 계산이다. 거대한 착각이다. 보수 진보가 총결집했던 2012년 박근혜 문재인 맞대결과 비교해야 한다. 보수 집권기였음에도 51.55% 대 48.02%로 겨우 이겼다. 문 정권 태세를 보면은 이 정도 표차를 뒤집을 관권 선거는 일도 아니다. 손 놓고 있다가는 내년 3월 12일 뒤늦게 부정선거 규탄 호들갑을 떨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실질적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선관위 상임위원 추천을 야당에 맡기거나 거부권이라도 줘야 한다. 행안 법무장관은 당장 바꿔야 한다. 방송 언론인에게 모욕적인 정년주 카드는 접는 게 좋다. 이런 결단이라도 해야 대선 이후 국가적 혼란은 물론 자신의 퇴임 후 불행도 피할 수 있다. 이 마지막에 참 이상적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지는 3.15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가져온 4.19를 촉발시킨 3.15 부정선거보다 더 관권 선거를 하기 좋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야당은 뭘 믿고 그러는지 싸우려는 자세가 영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체제가 걸린 싸움입니다. 체제가 걸린 싸움. 이 체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아니면 김일성 체제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김일성이냐, 김일성 세력이냐, 대한민국 세력이라의 싸움이라면은 대한민국 세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준석,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치고 그 다음에 좀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본인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큰 게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북쪽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버티느냐의 싸움인데 이렇게 한가하게 그리고 참으로 치졸하게 참으로 작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큰 싸움입니다. 이거는 큰 싸움. 그런데 여당이야 워낙 지은 죄가 많으니까 안보 문제, 핵 문제는 꺼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문제가 걸려있는 북핵 문제, 이념 문제, 이 주사파 문제, 김정은 문제, 탈북자 탄압 문제, 북한 인권 문제, 한미동맹 문제, 한일 관계의 복음 문제, 그리고 친중 사대주의 문제, 종북 사대주의 문제 이런 걸 왜 다루지 않습니까? 이게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가지고 처절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김경수 전 지사 관련 이 댓글 여론 조작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 범야권이 공동 대응하자. 대통령 후보들이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제는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광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정도로 절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과 그리고 예산 집행
그리고 언론의 조작 능력, 선동 능력, 이게 총출동할 때 과연 지금의 정권 교체 대세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용식 주필은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섬찟하지 않습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번 3월 9일 선거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게 비슷하게 범야권이 이기면은 반드시 여기에 태클이 들어올 겁니다. 반발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검찰 수사,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관위와 경찰, 검찰, 법원이 문재인 세력에 불리한 판단을 할까요? 어찌하든 이번 3월 9일 선거는 목숨 걸고 하는 쪽이 이깁니다. 목숨 걸고. 유리하더라도 내가 지금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절박하게 하는 쪽이 이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준석, 윤석열, 최재형 이런 분들, 안철수까지 포함해가지고 뭔가 절박한 느낌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국민들이 많아요. 문재인 지지율이 아직도 40%인데 문재인이 잘한다는 걸 두 가지로 꼽습니다. 그 지지자들은. 코로나 대처를 잘한다. 그리고 외교를 잘한다고 합니다. 외교 핵심은 북한 핵 폐기인데 북한 핵 폐기가 아니라 북한 핵 능력을 증강시켜준 이 문재인 정권이 외교를 잘한다고 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런 국민들이 40%나 된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 60%가 똘똘 뭉칠 뿐만 아니라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생명, 재산,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